상가들에서 나무를 맞닥뜨리게 될 텐데요. 이제 봄과 여름, 가을과 달리 잎과 꽃이 없어서 이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 식별하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때 나무에 다가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열매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무에 대한 그 겨울론을 가져온 사진이 있었는데 지금 매물 때문에 잘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 중국 굴피나무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열매와 겨울눈을 가지고 겨울철 나무를 식별할 때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겨울이 아닐 때도 저희가 이제 도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어느 수목원에서 이렇게 잎과 또 이런 열매를 보게 되었어요. 잎을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니까 이 나무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전 지식이 있다 보니까 이 나무는 이런 열매를 가진 나무들과 같은 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봤더니 지금 보시면은 제 상단 좌측의 열매는 조롱나무 열매예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풍년화 열매고요. 세 번째는 희열이, 이거는 마지막에 있는 거는 그 상록풍년화라고 해서 로로페탈론이라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 공통점으로 모두 조롱나무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도 조롱나무과구나 해서 한번 조롱나무과 안에 있는 식물들을 한번 샅샅이 뒤져봤더니 폴추니어리아라고 하는 식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열매를 가지고 생소한 식물들의 식별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는 어떤 식물들을 분류하는 아주 중요한 키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거는 좌측에 혹시 무슨 나무인지 아시겠나요? 두 나무 잎이 굉장히 똑같습니다. 이 나무는 이 나무예요. 네, 전북권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고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같은 이 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열매를 보시면은 아주 상이합니다. 보시면 얘는 빨갛게 있는 열매고요. 얘는 초록색 삭과로 있는 열매예요. 이렇듯이 잎은 거의 똑같지만 열매가 달라서 이 둘의 학명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물들을 분류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풍나무과 식물들 중에 삼출엽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이 전 세계적으로 총 7종이 있는데요. 그중 6종이 우리나라 수목원에 또 식재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예전에 제가 무량기 수목원에서 일했었는데 무량기 수목원에 있는 그 삼출엽을 가진 다풍나무들이에요. 그 다풍나무들의 잎을 보면은 막연히 봤을 때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이제 구별을 하기가 힘든데 겨울눈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다 달라요. 이런 식으로 열매와 겨울눈은 종을 분류하는데 결정적인 식별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해야겠죠. 하여 첫 번째로 이제 아주 다양한 열매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열매를 배우기 전에 주요 키워드는 암술과 신피 그리고 태좌, 열매이고요. 태좌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생소한 용어인데 쉽게 말해서 씨가 붙는 자리를 말합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열매에 대한 정의인데요. 씨방이 성숙한 것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씨방이 성숙하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자식물에는 나자식물과 속시식물, 피자식물이 있는데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이 있는데 거시식물은 씨방이 없어요. 그러기에 거시식물에서 열리는 그 솔방울이라든지 은행 같은 경우는 열매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열매는 과피와 종자로 이루어졌는데 과피는 또 외과피와 중과피, 내과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속살 있잖아요. 과일 속살들은
되게 중과피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C방이 성숙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 C방이 이제 발달하여 열매가 된 것이 진과이고요. 그 주위에 있는 것들과 같이 발달해서 그 주위의 것들이 더 돋보여지게 되면 그걸 가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신피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신피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신피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시방인데요. 이 신피라는 용어를 이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신피가 어느 부위냐면은 제가 지금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이 부분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암술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암술은 신피다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 꽃을 가지고 이제 신피 부분을 보려고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 부분이 신피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시방이 있고요. 암술대가 있고 끝에 암술 머리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암술 혹은 신피라고 부르는데 신피는 이제 제가 표현한 건데 암술인데 암술 아니 암술 같은 너라고 이제 했어요. 뭐냐면은 신피가 모여서 암술을 만든다. 자, 이제 살펴볼게요. 어떤 미지의 꽃에 대한 신피를 제가 그려봤어요. 우리 흔히 부르는 암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암술 머리가 두 갈래로 갈라져 있고 그리고 이 시방 부분 있죠? 시방 부분을 이렇게 종단해서 봤더니 이 자방 부위에 그러니까 자방이 방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우리가 볼 때 이 겉으로 볼 때 이 암술이 하나로 보이지만은 신피라고 하는 게 암술을 이루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피 부분을 뭘 말하냐면은 이 단위의 암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암술에 지금 두 개의 신피가 이루어졌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설명인데요. 1암술 2신피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르면은 두 개가 되죠. 그리고 횡단되어 보니까 방이 두 개인 걸 보면서 이제 이게 신피가 두 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종이 접기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접으시면은 총 다시 4개의 작은 정사각형이 나와요. 여기다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두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모두 다 이렇게 접으셨나요?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 접으셨으면은 반대편으로 해서요. 다시 이렇게 삼각형을 접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게 되시면 이런 격자 모양이 나오는데요. 이쪽을 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동서남북 놀이를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가상의 암술이다라고 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보통 신피 개수와 혼입 개수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고광나무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게 동서남북이 총 4개의 신피가 나오거든요. 이거랑 고광나무랑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든 거고요. 고광나무는 꽃잎도 4개고 신피도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제가 많이 흐리긴 한데 그 꽃잎 떨어진 구강나무 꽃을 가져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보시면 이거 화반이라고 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걸 암술이라고 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오므린 동서남북 형태가 지금 딱 이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얘가 암술이 한 개구나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암술대에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여기 암술대가 4개로 갈라졌죠. 이 말이 뭐냐면 심피가 4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 암술대가 갈라지는 개수와 또 열매가 갈라지면은 우리 보는 이 동서남북 형태로 똑같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4개로 총 갈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심피의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피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암술을 이루는 작은 암술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심피들을 관찰할 건데요. 다 제가 그린 건데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1암술 1심피, 이거는 모두 다 1암술 3심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암술대가 모두 다 3개로 갈라진 거, 도중에 3개가 갈라진 거, 마지막으로 암술 머리가 3개로 오목하게 들어간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예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먼저 1암술 1심피는 대표적인 예가 벚나무입니다. 벚나무는 암술대로 보나 아니면 암술머리로 보나 그 갈라진 개수가 없고요. 자방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겉으로 보는 암술도 한 개이고 암술을 이루는 심피도 한 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1암술 3심피의 암술인데요. 사과나무 종류 중에 이너리나무, 이너리나무의 꽃이거든요. 보시면은 암술대가 하나, 둘, 3개로 갈라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 자방을 횡단적으로 쭉 잘라게 되면은 그 자방실이 3개가 아마 나올 거예요. 세 번째로는 똑같은 1암술 30피의 암술인데 이건 노각나무의 꽃이거든요. 보시면은 노각나무 꽃을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암술이 쭉 나와서 끝에 부분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갈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암술 머리가 5개로 갈라진, 옆에 예시는 1암술 3심피였고 노각나무는 1암술 5심피의 암술을 가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나리가 되게 좋은 예거든요. 나리 암술 머리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영어로 로브드 된다고 하는데 이런 기포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피가 3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피의 이 개수를 다시 이따 열매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열매를 정의할 때 또 개과와 폐과라고 하는 종류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열매가 성숙해서 갈라지느냐 안 갈라지느냐 그 차이인 거고요. 건과와 육제과, 이것도 열매가 익었을 때 이 열매가 마르는 거냐 아니면 물기가 육질이 있는 것이냐 그 차이로 이제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요. 단과와 북과입니다. 단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흔히 먹는 사과처럼 한 개의 암술이 성숙해서 된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요. 북과 같은 경우는 이제 2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취과가 있어요. 취과는 뭐냐면은 꽃 한 송이 내에 여러 개의 암술이 모여서 된 다수의 열매를 말하는 거고요. 집합과 같은 경우는 이거와 달리 여러 송이의 꽃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술이에요. 이제 이거를 사진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취과의 경우인데요. 일본목련의 꽃인데 일본목련은 이 암술 부분이 암술군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암술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송이 꽃 안에 여러 개의 암술들이 모여서 이런 식의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열매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열매를 만드는 거라서 이걸 복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집합과인데요. 이거는 미국 풍나무의 꽃인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머리 화서로 이루어진 이제 꽃들이 여러 개가 모이는 거고요. 이 꽃들이 모여서 열매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삭과의 열매가 되는데 하나하나의 삭과가 모여서 복과의 열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좀 양이 많아서 좀 급하게 달리고 있는데 이제 태자를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태자를 말씀드렸듯이 쉽게 말해서 자방 안에 씨앗이 붙는 자리를 말하는 거고요. 총 6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축태자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암수를 이렇게 횡단한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이거 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을 나누는 격벽이라는 게 있어요. 경막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막이 있고 경막이 만들어져서 각각을 이제 자방실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안에 축을 따라서 종자가 이제 달리는 거를 중축태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나리꽃을 보여드렸었는데 나리꽃 암수의 머리가 3개로 이제 된 걸 보실 수 있었죠. 똑같이 자방실이 이렇게 3개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경막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과예요. 사과를 흔히 종단하지 횡단하진 않죠. 보시면은 이걸 보시면 돼요. 사과는 지금 보시면 이걸 경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막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이 경막 개수에 따라서 자방실이 만들어지고 자방실이 5개가 있으니까 이것은 CP가 5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나중에 꽃핀 걸 봐도 저건 암수대가 5개가 있을 거예요. 이제 키위가 되게 흥미로운 겁니다. 우리 그냥 흔히 키위 먹을 때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죠. 근데 이게 다 자방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꽃을 보면은 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주 수많은 신피가 모여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의 키위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20개 이상의 신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 부분이 중축인 거고 저 까만 반을 나누는 사이사이가 다 경막인 겁니다. 다음으로는 독립중앙태자인데요. 이런 어려운 이름 다 잊으시고 그냥 아까 중축태자에서 경막만 사라지는 형태를 말해요. 좋은 예로 석축과 식물들이 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그 페랭이 종류 열매 익기 전에 따서 이제 종단한 모형인데요. 여기 보시면 축은 그대로 남아있고 경막이 사라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축을 따라서 지금 종자가 무수하게 달려있는 형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앵초과의 어떤 식물의 열매인데 얘는 중축이 이렇게 부풀어진 거예요. 부풀어진 걸 따라서 지금 종자가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측막태자입니다. 이번에 아까는 경막이 없어지던 이번에 중축까지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태자가 다 가장자리로 도망갔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측막태자라고 하고요. 좋은 예가 패션프루트예요. 패션프루트 많이 드시죠? 보시면은 이 종자들이 다 가장자리에 붙어 있어요. 나중에 꼭 드실 때 보세요. 그러면 얘가 측막태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제비꽃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축도 없고 지금 경막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태자가 다 가장자리에 붙어서 종자가 맺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막태자의 아주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변연태자인데 이제 가장 원시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변연태자를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보통 열매가 갈라지는 경우가 많고요. 갈라지는 부위를 우리가 흔히 봉선이라고 합니다. 그 봉선 부위에 씨앗 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변연태자라고 하고 목련이나 콩과 식물들 이런 식물들에서 흔히 볼 수가 있어요. 완두콩의 모습인데 이제 여기가 봉선이거든요. 나중에 익으면은 열매가 열리는 부위인데 그쪽을 따라서 이렇게 씨앗이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저태자. 자방실이 하나이고 말 그대로 기저 아래쪽에 씨앗이 붙어있는 경우인데 벽과 식물이라든지 밤나무 종류가 있고요. 이거는 그 마호니아라고 해서 남천 종류 그 식물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씨앗이 다 아래로 향해서 붙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저 부분에 붙는 태자를 기저태자라고 하고 반대로 정생태자가 있어요. 이건 천정에 붙는 태자인데 좋은 예가 이제 권나무 속 식물들이고요. 이건 쐐기풀과 어느 속 식물의 태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방실 안에 씨앗이 천장 부위에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각각 고유 특성별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장과인데, 장과는 일단 열매가 익어도 벌어지지가 않고, 종자는 핵으로 둘러싸여 있지가 않고요. 이런 열매가 이런 것들이 있죠. 감미라든지 키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심피가 모여있는 형태의 열매고요. 그리고 박과라고 하는 그 박과 식물들의 열매도 장과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귤도 장과 중에 하나인 경우입니다. 이와 달리 이제 종자가 핵으로 둘러싸여 있는 열매들과 흔히 핵과라고 부르는데, 좋은 예로 이제 벚나무속 식물들이 있죠. 이거는 살구고요. 이거는 자두인데 이걸 교배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그 부위에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걸 종자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됩니다. 핵은 뇌와 피가 변형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그 호랑가시나무 속의 어떤 열매인데, 호랑가시나무 열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4개의 씨앗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씨앗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핵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다음으로 협과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콩과 식물에서 볼 수가 있고, 완두콩이라든지 땅콩 같은 경우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건 강낭콩이고요. 다음으로 분리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마찬가지로 콩과 열매처럼 생겼는데 다른 블로그에서 좀 사진이 빌려왔어요. 도둑놈이 갈고리이고, 이거는 자기풀의 열매예요. 보시면은 이 가로된 부분을 우리가 축이라고 생각할 때 이 축을 따라서 수직으로 열매가 갈라져요. 그리고 흔히 이 혓바처럼 생긴 열매는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를 분리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콩과 식물들의 열매는 이제 전에서 보셨듯이 이런 식으로 풍선에 따라서 활짝 벌어지는 게 혓과 식물들의 특징인데요. 분리과는 혓과의 열매를 가졌으나 열매가 잘 벌어지지가 않고요. 이 축을 따라서 수직으로 끊어져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로 끊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열매를 우리가 분리과라고 하고요. 또 흔히 자기풀은 차풀이랑 많이 혼동을 하는데, 차풀의 열매는 혓과이고 자기풀은 분리과, 이런 식으로 또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돌과라고 하는 열매인데요. 이제 이거는 사과와 흔히 이제 비교해서 보는 열매입니다. 1암술 1심피, 이게 포인트고요. 하나의 부분을 따라서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순나무 속의 열매를 말하는데요. 지금 이 열매 한 부분이 다 하나의 암술이었던 것이고, 그 열매가 돼서 이 부분이 열매 풍성한 하나의 부분이 열려서 지금 씨앗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련의 종류도 골돌과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루준대 열매도 골돌과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사과가 나왔는데요. 사과는 이제 흔히 골돌과와 비교해서 이제 보는 열매인데, 아까 골돌과는 1암술 1심피였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1암술 2심피의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이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이런 사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돼요. 쉽게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중축태자인데, 중축태자가 어떻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포배열개삭과 포관열개삭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예를 이제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 건데, 이 중축태자에서 이 격벽이 아닌 격벽과 격벽 사이가 열리는 삭과를 우리가 포배열개삭과라고 해요.
이 배자는 등배자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이 열리는 삭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좋은 예가 나리의 열매예요. 보시면은 여기 격벽이 보이시나요? 격벽이 있다는 건 이거와 이 사이가 자방실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그 자방실 사이가 열렸어. 이거를 우리가 포배 열기라고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좋은 예가 시렵수인데요. 시렵수 이걸 또 저도 관찰하면서 되게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시렵수 씨앗이 하나여서 얘는 자방실이 정말 세 개인가?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제 포인터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지금 경막이에요. 여기도 경막이 있어요. 지금 이 한 종자에만 시렵수가 힘을 주고 나머지 종자들은 다 쇠퇴한 걸 볼 수가 있고 이게 종자의 흔적인 겁니다. 원래는 각각 자방실 안에 씨앗이 하나씩 들어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씨앗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퇴화를 시켜버려요. 이런 식으로 시렵수 열매를 만들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아직 공간이 있는 게 보이죠? 지금 밀려난 자방실의 공간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에 큰 씨앗이 들어있던 자방실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건 차나무의 열매인데요. 제가 오늘 찍은 건데 보시면 이게 경막인 부분이 있고요. 경막과 경막 사이가 갈라져서 이제 열매가 벌어졌죠. 이런 사과를 포배열매 사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나무의 열매인데 회나무도 같은 예이고요. 다음으로 포간열매가 있는데요. 포간열매는 아까 봤던 포배열매와 달리 경막 부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과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참중나무의 열매고요. 참중나무는 여기 보시면 이 부위가 자방실 부위죠. 자방실과 자방실 사이에 이 경막 부위가 열려졌죠. 그래서 이거를 포간열매 사과라고 하는 것이고 진달래도 좋은 예 중에 하나예요. 진달래도 경막과 그 경막이 갈라져서 만들어진 사과입니다. 또 이것은 제가 가져왔는데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친박달인데요. 한국만 생각나고요. 한국만 생각이 안 나서 그 가친박달도 사과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총 이런 모양의 조각이 총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심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씨앗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위를 접고 벌리면은 이렇게 종자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자방실 안에 종자가 나오는 거 보니 이 자방실 뜯어서 열매가 갈라진 거 보니 얘가 포간열개 사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포공 열개 사과는 말 그대로 열매가 있기 전에는 구멍이 없다가 익으면은 구멍이 생겨서 벌어지는 사과를 말하고요. 양귀비과가 대표적입니다. 양귀비 속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행선 열개는 뭐냐면은 뚜껑이 열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뚜껑달꽃의 열매고요. 이거는 쇠비름 열매가 이렇게 생겼고 또 질경이 열매도 이런 식으로 열려요. 여기 봉선이 보이시죠? 봉선 열려서 뚜껑처럼 열려요. 이걸 행선 열개라고 섞으라고 합니다. 하나의 자방실 그리고 하나의 종자를 가진 열매를 볼 건데요. 처음으로 수과라고 하는 열매가 나오는데 이제 되게 막질의 거피로 쌓여 있다.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은 미나리아제빛과 식물이라든지 그런 식물들의 좋은 열매가 있고요. 얘도 수과였거든요. 이건 씨앗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열매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흔히 이거 해바라기 씨앗이라고 부르잖아요. 해바라기 열매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박힌 게 다 열매이고요. 이것도 꽃 한 송이가 아니라 여러 개의 꽃이 생겨서 만든 복과이죠. 이것도 집합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음으로 이거와 같이 견주는 게 견과거든요. 견과는 목질의 과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보는 도토리라든지 밤나무가 있죠. 다 목질의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과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시과는 과피 일부가 날개처럼 바뀐 걸 말합니다.
왕느릅나무의 열매라든지 미선나무 열매가 좋은 예가 있고요. 또 흔히 보는 다풍나무 열매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풍나무 열매도 좋은 예가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분열과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요. 이제 분리과와 흔히 혼동을 하게 돼요. 근데 분열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분리과는 아까 1암술 1신피였거든요. 근데 분열과는 최소 1암술 2신피 이상에서 유래를 하고요.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분리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로로 된 축을 따라서 수직으로 그렸죠. 수직으로 이제 열매가 떨어졌죠. 근데 분열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축이 있을 때 축을 따라서 바로 떨어지는 열매를 말해요. 수평으로 떨어진 열매인데 이거는 미나리과 식물들의 열매를 가져온 겁니다. 미나리과가 되게 좋은 예 중에 하나고요. 이 하나하나 떨어지는 열매를 특별히 분과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다풍나무 열매도 분열과예요. 우리가 흔히 시과라고도 하는데 이 시과 열매가 나중에 있게 되면은 이 축을 따라서 열매 조각이 하나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축을 따라서 다 수평을 떨어지죠. 얘도 분열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가과의 종류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위과라고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과는 자방 혹은 신피가 성숙한 열매가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것들이 같이 성숙해서 만들어진 열매를 말하고요. 이과 같은 경우는 화탁통이라고 하는 부위가 같이 발달해서 열매가 되는 경우인데요. 특별히 장미과 안에 있는 사과나무 아과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화탁통이 어떤 부위냐면은 이런 식으로 까맣게 된 부위 있죠. 그럼 화탁통이라고 해요. 화탁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화탁이 통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보통의 꽃들은 화탁이 이런 식으로 쟁반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화탁이 같이 자라서 된 열매들 좋은 예로 배가 있어요. 네, 제가 자른 건데 보시면은 우리 과육을 먹다 보면 배에 어떤 딱딱한 부위가 나오죠. 그 부위가 자방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자방이 있었고 이렇게 암술이 있었으면은 이 부위를 감싸고 있던 통이 있었어요. 그 부위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부위는 자방 부위가 아니라 화탁통 부위이고요. 또 무과나무도 이제 이과 중에 한 종류입니다. 다음으로 장미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흔히 착각하게 만드는 열매 중에 하나이죠. 열매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원예의 품종의 제가 장미 열매를 꺾어온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하나의 열매구나라는 것을 착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열매를 쪼개보면은 안에 무수한 그 씨앗 같은 게 보이고 씨앗을 뺐더니 씨앗이 아니라 그 씨앗 같은 거 뺐더니 아주 수많은 열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는 제 꽃으로 이제 또 다른 좋은 가과 종류 중에 하나가 딸기과인데 이거는 공식 용어가 아니에요. 제가 붙인 건데요. 딸기는 화탁이 발달해서 만들어진 열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열매고 이거는 다 가짜 열매예요. 이 안에 씨앗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게 열매예요. 씨앗이 아니에요. 열매고 이 열매가 붙어있는 이 자리가 다 화탁의 자리예요. 그래서 꽃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씨앗처럼 보였던 열매들이 다 이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요. 이걸 다 받치고 있는 부위가 우리가 흔히 먹는 딸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 부위가 자방이 아니죠. 이 하나 개개의 지금 암술들이 자방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짜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벽과 식물들의 열매가 또 가짜 열매예요. 그래서 흔히 도정하지 않는 벼씨를 보면은 이제 껍질들이 도정하는 벼씨들 보시면 껍질들 있죠. 그 껍질들이 다 자방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벼 특유의 그 꽃 모양인데 그 부위 중에 포라고 하는 부분이 함께 발달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짜 과일들입니다. 가짜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껍질을 이루는 부분들이 다 포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열매를 다 훑어봤는데 이 열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나무 이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열매 종류의 이름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다 이거 고시식물들의 그 종자를 보여드린 건데 종자가 아니라 이거는 솔방울이죠. 얘네들은 열매가 아니라는 거 그거를 꼭 유념하시라고 가져온 사진들입니다. 주목도 이게 종자고요. 열매가 절대 아니에요. 솔방울도 이걸 열매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거시식물들의 거시식물에서 부르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